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화가인데 총 13편에서 보면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이 계획이 그냥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계획이거든요.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작전편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전략, 네 번째는 인사, 노무, 그다음에 성공 요건.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시계편하고 각 편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씩만 하고 다음 달에 또 작전편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건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쟁하는 거는 7편, 군제, 사업의 이제 총론, 강론, 그다음에 전술, 그다음에 실전, 팀업, 그런 전면전, 이렇게가 실제 전쟁이고, 번외편이에요. 용감편은 스파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간첩 쓸 것이냐, 이건데 전쟁에서는 간첩이지만 실전에서는 정보전이죠. 어떻게 내가 정보를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영역, 소위 전문용어로 나와발이라고 하죠. 뭐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내 영역에서 다른 데서 들어왔어. 근데 걔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만 알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온지를 모르니까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략, 병법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든 전쟁이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이기려고, 지려고 하는 전쟁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패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위태롭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스포츠 용품 그때 할 때 정말 2004년도에 정말 잘 나갔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사람들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것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 회사의 존망과 내 가족의 안위가 내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하니까 잘 된대더라, 요렇게 하면 된대더라, 카드라 통신 믿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편에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산. 이거 될까? 계산해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보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는데, 그 계산에서 첫째,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5가지를 계산해보고, 리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 내가 이제 오너고 또 내가 어떤 팀장이라면 내가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 5가지를 또 계산해보고, 경쟁 상대가 어떻는지를 또 계산해보고 7가지, 그리고 경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속임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에 시계편을 딱 보다가 충격을 딱 받은 게, 무릇 전쟁은 속임수다 이 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전쟁에서 어떻게 스포츠맨십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업에서도 과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스포츠맨십을 요구할 수 있을까? 다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전부 다 뭐 남 속여가면서 하진 않겠지만 100% 다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면 당하지 않으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굴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좀 속임수, 그러니까 허실에서 허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 잠깐 경계를 하다 보면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손정희 회장이 썼던 방법이 첫 번째 도천지장법이라고 나옵니다. 보면 승리하려면 올바른 뜻, 서로 상하, 백성과 그리고 신하와 군주가 뜻이 같을 때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도입니다. 도. 그러면 오너와 또 어떤 직원과 그리고 살롱 그 고객들도 나와 한 뜻이 되면 당연히 제품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 어떤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 천, 하늘의 뜻, 이걸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인가. 지, 땅의 이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이게 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장은 장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신동엽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그게 돈은 어떤 제품력으로도 물론 승부를 걸 수 있지만 지금은 다들 온라인에서 자기 제품을 다 좋게 만든다 하고 좋은 제품을 썼다 하고 다 이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품력만 가지고는 솔직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면 시스템으로 이기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프랜차이즈 보면요, 물론 맛도 좋고 뭐 질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로열티를 주고 가맹점을 맺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이 안 오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맥도날드가 보통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하려면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햄버거집 하려면. 왜 그러냐 봤더니 로열티가 14억인가 15억인가 로열티예요. 로열티만. 한 달에 수익의 30%인가 20%를 또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안달해요. 봤더니 3년 평균 3년 6개월이면 본전 뽑으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딱 하고 사람들은 햄버거를 딱 주면요, 그 버거킹을 더 맛있게 생각합니다. 훨씬 질도 좋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버거킹보다는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은 버거킹보다는 맥도날드를 선택을 하는데 매출 차이가 10배 이상 납니다. 매출 차이가.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품력까지 받쳐주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인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서울 쪽에서 경기권에서 제품력으로 인정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은,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 이거 써봐 이렇게 딱 줬더니 뭐 북유럽 제품인 건 좋은데 이 향이 이게 좀 약간 오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순수 오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향이 조금 약간 그 동남아 빌 비슷한 게 향이 처음에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써보라니까 써볼게 이러다가 나중에 오빠 그거 다 떨어진 거 좀 사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러면서 막 집에 가면 처지한테 막 얘기해. 야, 내가 덜어줄 테니까 써볼래? 이거 컬러 장난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써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수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 덕목 5가지가 바로 지신인용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마음가짐으로 나옵니다. 장수는 지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지혜. 신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애. 백성이든 내 부하든 내 고객을 사랑하는 인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 거래처예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거래처에서 담배 좀 피고 좀 마음 진정시키고 해야지. 예, 용기를 내려고 하는 작업이죠. 저 해봤거든요. 스포츠용 부하면서 전국에 오클리 안경인데 오클리 선글라스를 처음 수입해가지고 스키장, 전국 스키장 한 150군데를 거래처를 두고 있었는데 처음에 첫 거래처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사장 있나? 저 사람 사장인가?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하지? 막 고민하고 써보기도 하고 막 아무런 경험이 없이 그냥 영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갔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그 곡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예, 서울에서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얼마 주실 거예요? 뭐 이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한 2개 놓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주 쪽이랑 그다음 제 어디죠? 그 퀸스파크 쪽에 거의 한 70군데를 주면서 그냥 겨울에만 뭐 그냥 도매로만 이렇게 매출을 해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순수익이 남을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한때. 우리 사장님들 한때 다 잘 나갔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시고. 이제 그때는 진짜로 이게 용기, 처음에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처음에만 힘들지 나중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그 용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용기지만 중요한 건 후퇴할 때 용기입니다. 나올 때 용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갈 때 용기의 3배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들인 공이 아까운 거예요. 하이원 리조트라고 들어보셨죠? 정선에 있는. 거기에 딱 가면은 리조트가 있고 반대편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 스키장에서 유일하게 하이원 리조트만, 다른 데는 이제 여름 레저 상품, 수상 레저랑 겨울 이제 스키보드를 같이 보통 하거든요. 유일하게 하이원만 전당포하고 스키장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돈 잃은 게 아까워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외제차 뭐 맡기고 뭐 차 맡기고 뭐 금팔찌 뭐 이거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당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거죠.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잃은 게 아까워 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올 용기가 없는 거죠. 잃은 게 아까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병사들 가지고 막 하고 공을 들였다 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다가 전멸당할 수 있다. 그러면 훗날도 기약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눈물을 먹을 거라도 후퇴해야 된다. 그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손자가 리더십에서 얘기했던 용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엄격함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후편의 실전편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장수가 너무 부하를 사랑하면요 애환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식 많은 뭐 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 말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게 많으니까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직원들 정말 좋아하고 복지도 잘해주고 싶고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은 내가 나만 그렇더라고요. 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직원이 딱 와서 막 이제 후임이 이제 막 들어온 말단이 뭐 팀장한테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 아니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시간 되면 뭐 다 다른 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속이 막 끓죠. 근데 걔는 지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어떤 기준에 입각한 엄격함이 있어야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수의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각하는 것도 용기요. 악마 같은 상사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이고 손정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도천지장법 그리고 지신인용엄 이것이 처음에 시계편에서 나오는 계산해봐야 될 5가지와 리더십의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